예,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가 꿈이 아니고 이제 현실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막막할 수도 있고 이미 잘 설계도에 맞춰서 계획성 있게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인생 이제 후반전 진입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인사이트를 좀 제공해 주실 오늘 박진 소장님 모시고 이 노후 설계의 초석, 이걸 좀 다져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100세 시대 연구소라는 아주 훌륭한 이 플랫폼을 잘 운영하고 계신데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좀 홍보가 덜 된 건 아닌가, 좀 아쉬움도 약간 있긴 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 100세 시대 연구소를 좀 많이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 갖고 있고요.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소장님. 네, 그러시죠. 100세 시대 연구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노후 준비, 노후 준비. 특히 저 재무적인 측면에서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연구소 아직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저희 연구소 리서치 참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격월간 그 더백 리포트 리서치를 저희가 발간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격월간으로 더백 매거진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발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 더백 매거진은 구독자 수가 한 35,000명 전후 되는데 정기 간행물로 3만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잡지가 국내에 10개가 되지 않습니다. 국내 최상급 매거진을 저희 연구소에서 발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와 별도로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크게 두 가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00세 시대 아카데미라고 하고 있고요. 매스마켓 향으로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무료로 참가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매달 금융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강당 그리고 세택에서 강좌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 강좌가 초기에 조금 진행하기 어려웠었는데 저희가 유튜브 방송을 도입을 하면서 금년에만 저희 프로그램에 약 4,000명 정도가 이미 참가를 하신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 6월달 다음 주에 명사특강이라고 하는 특별한 코너가 준비되어 있고요. 성균관대 최재봉 교수 모시고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잘 아시는 분으로 일단 이름이 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팬데믹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특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24일 3시 30분부터입니다.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VIP들을 상대로 서울대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최고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00세 시대 인생대학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VIP 항으로 아주 제한된 숫자에 한해서만 저희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서울대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리서치와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 100세 시대 연구소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설계를 좀 잘 짜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노후 수준, 노후 준비 수준은 도대체 현재 상황이 어떻고 가장 중요한 게 도대체 노후 자금은 어느 정도 준비가 필요하냐.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고요. 그렇죠. 일단 현재 노후 수준이 어떤가 먼저 살펴보면 노인 빈곤율이라고 하는 지표를 OECD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중에 말 그대로 빈곤층이 어느 정도 있는가 하는 지표고요. OECD 평균은 1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 100명 중 12.5명은 빈곤 상태에 있다가 OECD 평균이고 불행히도 한국의 해당 지표는 46%에 달합니다. 거의 노인 두 분 중 한 분이 한국은 빈곤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만큼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후를 맞는 한국인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통계청에서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었죠. 은퇴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9%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90% 열의 9명은 예. 잘 안 되고 있다 또는 생각하기 싫다, 예. 머리 아프다, 이런 대답들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도대체 이것을 지수화하게 되면 어느 정도 준비들을 못하고 있는 걸까? 저희 100세 시대 연구소에서 2년 내지 3년에 한 번 정도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서베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일단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를 완료했고 해당 데이터 내용을 현재 분석 중에 있는데 대략적으로 1,200명이 답한 평균을 말씀드려보면 59세쯤 은퇴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84세까지 살면 될 것 같다라고 답을 했는데 문제는 노후 준비는 재무적으로 한 69% 정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84세까지 살고 싶은데 59세에 은퇴하겠다. 은퇴 후 17년을 살 건데 은퇴 후 17년에 69%만 준비되어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은퇴 후에 17년이니까 76살까지는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평균적으로 84세까지 살고 싶다고 했으니 그러면 그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 사회자 얘기하신 것처럼 100세 시대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재작년에 가장 많이 돌아가신 분, 최빈 사망 연령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 해에 가장 많이 돌아가신 분들의 나이를 집계해 보니 재작년이 88세더라는 거죠. 88년 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재작년에 가장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현재를 살고 있는 20, 30대뿐만 아니라 50, 60대도 88세보다는 더 오래 산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중산층 서베이에서 84세까지만 살고 싶다, 빨리 죽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화되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69%의 준비 수준이라 함은 실제 100세까지를 놓고 봤을 때는 훨씬 더 노후 준비가 부진하다라는 얘기로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노후 자금을 어느 정도 모아야 하는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노후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에 500만 원의 생활비가 굉장히 부족한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100만 원 정도의 돈이면 아주 넉넉한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개인들이 어떠한 노후를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노후 재무적인 측면에서 재무 설계는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후 자금이 준비되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본인밖에 답을 모릅니다. 그렇죠. 다만 평균적인 것을 얘기를 하자면 이번에 저희가 시행했던 1200명 대상, 중산층 대상의 서베이 결과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0살까지 약 9억 정도의 돈은 있어야 되겠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답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부부 기준으로 한 달에 생활비 약 279만 원 정도를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1200명의 평균적인 답이었습니다. 그 폭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100만 원에서 한 달 500만 원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생각하는 그것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279만 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평균 참조를 하기 위한 평균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월 279만 원 정도 쓰고 싶다라는 거고요. 60대에는 그 정도의 돈으로 70대에 가서는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활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돈의 70%만 80세 이후는 다시 70대의 생활비 중 70%만이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65세부터 100세까지를 노후 기간으로 35년을 잡았을 때 약 9억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만 의료비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들 월 평균 의료비로 41만 원 정도를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500만 원 정도가 될 거고요. 35년을 계산하게 되면 대략 1억 3천 정도의 돈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부부라면 2억 6천, 3억 정도의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부부가 279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쓰는 노후를 생각한다라면 의료비까지 감안했을 때 100살까지 사실
덜 살고 싶어도 더 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 이 정도로만 생각해도 한 10억 정도의 돈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작지가 그렇죠. 않은 돈이죠. 예. 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제 또래, 그러니까 한 40대 한 중반을 이제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사실 지출 내역을 보면 일단 교육비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교육비가 부담스럽고 뭐 이건 또 개별적인 차이긴 하지만 이게 자가 점유율도 사실 언론에서 본 수치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보급률은 꽉 찼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어떤 자가 점유율은 한 절반밖에 안 되더라라는 얘기도 좀 봤는데 이게 주거 관련된 비용과 이런 사교육비 요게 상당히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이게 또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서베이에서도 나타나지만 우리 사회자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항목이 노후 준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사회적 비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개인이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과 현재 주거를 위해서 나의 노후를 당겨 쓸 것인가 아니면 적정 수준으로 분배를 해서 나의 노후까지도 준비할 것인가. 학문적인 얘기 별 재미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교육비에 집어넣는 비용 수준만큼은 해당 주기와 동일하게 노후 준비 자금으로 적립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사실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 뭐 간쓸게 다 빼서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일 거라 생각은 합니다만은 과연 그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 요건이 제공이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이들에게 한 달에 수백만 원 쓴다. 뭐 아이들이 잘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인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부모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노후 준비 차원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비에 투자하는 만큼 노후 준비 자금도 동일하게 적립을 해 가야 노후에 소위 그 자산 수명이 내 생명보다도 빨리 없어져서 그 파산하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주택 부분 참 이 계륵입니다. 안 가지고 있자니 굉장히 그 뭔가 빈곤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고요. 가짜 해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평생 집안채에 매달려 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가계 자산 구조에서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현상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75%가 부동산입니다. OECD 국가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편중된 자산 구조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한국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다분히 반영이 돼 있을 거고 집은 결코 실망감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자,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데요. 과연 앞으로도 그럴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장담할 수는 없겠다. 그렇다고 앞으로 빠진다라고 하는 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와 비슷한 현상을 이미 경험했던 일본의 사례를 보게 되면 그들의 경기 고점, 인구 통계학적으로 고령 인구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했던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해외 투자, 개인들의 해외 투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던 시점이 90년대 초반입니다. 91년 동경 기준으로 보게 되면 동경도 주택가격 지수가 260을 넘기는 선까지 높아지는데 현재 가격 지수는 100이라는 거죠. 30년 동안 집값은 거꾸로 갔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절대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집은 투자보다는 주거의 개념으로 이제는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아주 재미없는 원론적인 답만 드리겠습니다. 예. 일본에서 그 잃어버린 30년 아직도 못 찾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네. 결국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서 우리가 또 증권회사에 있다 보니까 네. 이 금융 투자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우리가 네, 고민을 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금융 투자에 대한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후 자금은요. 목돈 마련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내 돈이 아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뺏을 수 있는 것은 못 된다라는 심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립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연금이라고 하는 툴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국민연금이야 알아서 나라님이 떼 가시고 나중에 나눠 주시겠다라고 하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중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입했던 분들이 받고 계신 월 평균 수령액이 92만 원 정도 됩니다. 예. 35년을 받는다라면 4억 정도의 노후 자금이 국민연금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되고요. 현재 국민연금이 88년 이후 도입된 다음에 이제 30년 이상 넣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평균적으로 128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65세부터 100살까지 산다라면 5억 4천 정도, 아까 9억, 의료비 3억 이러니까 진짜 억소리 나는 돈인데 5억 원 이상이 국민연금에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나라님이 고갈시키지 않고 잘 나에게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은 국민연금을 못 주면은요, 나라는 디폴트 선언하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예. 어떤 형태로든 예. 해법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개인적으로 꼭 신경 써야 되는 것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달 아이들 교육비 넣는 거 수준 이상으로 개인연금은 꼭 넣고요. 퇴직연금은 혹여 이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빼쓰지 않고 연금으로 나중에 찾아 연금 생활비로 쓰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적립해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계소득 기준으로 보게 되면 월 한 400만 원 정도의 세전 소득을 현재 보이고 있으니까 퇴직금은 연간 한 400만 원씩 쌓인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개인연금은 700만 원까지 세제적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가입해 있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연봉 5,500만 원 이하면 납입 금액의 16.5% 세액공제를 받게 돼 있죠. 5,500 이상 1억 2천까지 연봉 수준이라면 13.2%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10% 이상 수익 내는 것도 참 쉬운 얘기 아닙니다. 은행에서 3% 이상 금리 상품 찾는 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10% 이상의 세제적 혜택이라고 하면 아주 높은 수준의 투자 수익을 거두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개인연금은 반드시 신경 쓰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연간 퇴직연금 400만 원과 개인연금 700만 원, 1,100만 원을 30년 동안 만약에 적립을 한다 그러면 원금만 3억 3천이 되는데 한국 사람들 주식 그러면 그 다음에 꼭 따라 붙는 말이 대박이지 않습니까? 노후 자금은요, 대박을 쫓는 그런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회복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정말로 우선이 돼야 되고요. 4% 정도의 목표 수익률만 가지고 1,100만 원씩 매년 적립을 해간다 해도 35년이면 6억 정도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요. 20년을 쌓는다 해도 원금 2억 2천에 50% 이상 수익률 3억 3, 4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35년 동안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꾸준히 적립해서 쓰는 것으로 노후 생활비로 쓰는 것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국민연금에서 5억 4천 정도가 만들어지고요. 퇴직 개인연금에서 6억 정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11억 이상의 자금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노후 자금은 장기적 관점에서 연금이라고 하는 비클을 최대한 활용하고 특히 연금이라고 하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개인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내 돈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예. 뺏을 수 없는 돈으로 생각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용을 한다라면 노후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그 박진 소장님과 이게 100세 시대 연구라는 하나의 그 책 한 권을 깔끔하게 한 권 읽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주말에 할 일이 생겼네요. 바로 이 100세 시대 연구소 플랫폼 들어가서 좋은 글들 많이 올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 계획을 순간 잡아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도움 말씀 주신 박진 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